사랑이라고 하긴 애매하다. 아무 일도 없었고 고백도 하지 않았고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나는 왜 굳이 그를 피해 다른 역으로 돌아갔는지 그 일이 아직도 가끔 생각난다. 누군가는 이걸 로맨스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그건 차라리 도망에 가까웠다. 호감이라는 이름에 눈에 띈다는 것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20대의 서툰 회피라고 해야 하나. 2000년대 초반 겨울이었다. 나는 대학을 막 졸업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험은 대학 다닐 때부터 봤다. 떨어지는 것도 그때부터였다.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올인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졸업도 해야 하고 알바도 해야 했다. 핑계는 늘 충분했고 그래서인지 결과도 늘 같았다. 불합격. 그 단어는 점점 익숙해졌고 익숙해진다는 것은 무뎌진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깊이 스며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졸업을 하고 나서도 나는 계속 노량진으로 다녔다. 학교를 다닐 땐 그래도 학생이라는 타이틀이 있었다. 시험에 떨어져도 아직 대학생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졸업장을 받고 나니 그 위로마저 사라졌다. 이제 나는 그냥 공시생이었다.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붙들고 있는 그때의 나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티 안 나게 살고 싶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야 하고 대답하면 또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면 위로나 조언이 돌아왔다. 그 모든 게 싫었다. 차라리 투명인간처럼 지나가고 싶었다. 우리 집은 역세권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두 역 사이쯤에 있었다. 이른 아침마다 모자 둘레에 털이 달린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지하철을 탔다. 모자를 쓰고 거울을 보면 꼭 에스키모 같았다. 지하철 표를 살 때 나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다. 1,100원짜리 하나 주세요. 그 말이면 내 하루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다.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아도 되고, 뭐 하냐고 묻지 않아도 되고, 시험은 언제냐고 묻지 않아도 되는 말. 1,100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노량진이 있었지만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졌다. 영무실 창구는 작았다. 유리 너머로 사람이 보였고 밝고 따뜻해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른 아침 표를 살 때마다 영무원 남자가 자꾸 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확실하진 않았다. 내가 그렇게 느낀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매일 같은 옷차림으로 같은 말을 하다 보니 그에게 기억되는 것 같아 괜히 부담스러워졌다. 그는 아마도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피부도 희고 꽤 잘생긴 편에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게 인상적이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영무원인가 보다 했다. 그런데 점점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가 내게 자꾸 질문을 던지며 말을 시켜서다. 어디 가요? 노량진?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 궁금해했다. 착각일 수도 있었다. 아니, 착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건 그 시절의 나에게는 부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 어느 날은 영무원이 둘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 젊은 영무원과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 분이었다. 근데 선배로 보이는 분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총각이 아가씨가 이뻐 죽겠대. 순간 귀가 뜨거워졌다. 옆에 있는 그 젊은 영무원도 말없이 웃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웃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모른 척 넘겼어야 했는지도. 농담처럼 받아넘기거나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거나 뭐라도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표를 받고 고개만 까딱 숙인 채 나는 황급히 개찰구를 빠져나갔다. 그날 지하철 안에서 나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다. 이뻐 죽겠대. 그 말이 기쁘지도 싫지도 않은 이상한 감정으로 가슴 한편을 차지했다. 그 시절 나는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아는 체를 한다는 건 설명을 해야 한다는 뜻처럼 느껴졌고 나는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취업 준비생. 아니 공무원 시험 준비생. 몇 년째?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험은 재학 중부터 봤으니까. 합격은 언제쯤? 모르겠다. 올해? 글쎄. 내년? 아마도. 이런 대화를 나눌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으로 남는 게 편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는 내가 표를 살 때마다 엉뚱한 표를 같이 주기 시작했다. 무료표 같은 것이었다. 집에 올 때 이거 쓰세요. 처음엔 뭔지 몰라서 멍하니 받아들었다. 1,100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표였다. 아마도 특정 대상만 이용할 수 있는 표였던 것 같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쓰세요. 고마운 일인데 이상하게도 그 표를 받을수록 내 처지가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호의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내 형편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만 같았다. 저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었다. 단지 호감의 표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호감도 호의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그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게 되고 어떻게 그 앞을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를 점점 의식하게 되는 스스로가 불편했다. 결국 나는 그 역을 피하기로 했다. 조금 더 먼 다른 역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그의 관심이 싫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견딜 수 있는 쪽을 고른 거였다. 10분을 더 걸어서 다른 역으로 갔다. 거기선 아무도 나를 몰랐다. 매일 1,100원을 내고 표를 샀고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 사람보다 상황이 더 버거웠던 시기였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괜찮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의 호의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나는 나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도 시험은 계속 떨어졌고 어느 날 문득 그 영무원이 궁금해졌다. 아직도 거기 있을까? 혹시 나를 기억할까? 이제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을까? 계절이 바뀐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역으로 가봤다. 창구 안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도 없었고 그 선배 같은 분도 없었다. 1,100원짜리 하나 주세요. 익숙한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낯선 얼굴뿐이었다.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다행인 것 같기도 한 마음으로 나는 다시 노량진으로 향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는 또 흘러갔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그 후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역에는 갈 일이 없어졌다. 이건 연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냥 그 시절의 나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주 작은 호의에 대한 기억이다. 나 혼자 너무 오버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때는 그냥 숨고 싶었다. 나는 내가 부끄러웠던 거다.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선 나 자신이 싫었던 거다. 지금의 나라면 어땠을까? 같이 웃어줄 수 있었을까? 고맙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